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넘버원 진행의 이수연입니다. 지난주 뉴욕 증시 조기 폐장과 휴장으로 미미한 움직임 보였는데 오늘도 시장에는 뚜렷한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조금 전에 발표된 소식인데요. 화이자에 이어서 모더나도 미국과 유럽에다가 이 코로나 백신의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한다고 밝혔고요. 또 이 백신의 임상 3상 결과를 발표했는데 94.1%를 발표하면서 지금 백신 보급 기대감까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이런 시장에서 다양한 이슈들까지 여러분들이 상품별 전략들 얻어가시면 좋겠고요. 해외 선물 넘버원과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부터 유사 수신 행위까지 모든 불법 사항들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전해드리면서 저희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오늘 함께할 마스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월요일에는 해왕 마스터 모셨습니다. 네, 오늘 함께할 마스터 해왕 마스터 모셨는데요. 본격적으로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오늘도 이렇게 서울경제에 와주셨는데 주말 잘 보내셨어요? 네,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저는 굉장히 주말을 잘 보냈습니다. 지금 오늘 할 얘기 굉장히 많은데 뭐 사실 지난주에 제가 유가 관련해서 21년도 바이드노믹스 정권에 관련해 갖고 정리를 해드렸는데 금일은 좀 골드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골드 좀 빡세게 준비를 했는데 준비를 너무 많이 해서 그런지 눈밑이 떨리네요. 지금 밖에서도 계속 여기 눈밑이 떨려가지고 긴장을 했는데 앞으로 이제 건강 챙기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브리핑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이렇게 피곤함까지 느끼시면서 또 중요한 전략들 오늘 들고 와 주셨다고 하니까 저희와 1시간 동안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소개해드릴게요. 전화번호 02-3153-1611, 1612번 전화번호 열려 있고요. 문자번호 샵 0082번 열려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경제TV 채널도 들어오셔서 유튜브 라이브 함께 하시면서 저희와 실시간 소통으로 해외 선물 넘버원도 즐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해왕 마스터와 방송 외에도 함께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노란톡 검색창에다가 해외 선물 넘버원 서울경제라고 검색하고 들어오시거나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입력해서 들어오시면 우리 해왕 마스터와 방송 외에도 장중에도 함께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상품들은 어떤 흐름 보이고 있는지 시세 한번 확인하시죠. 네, 혼조세 보이고 있습니다. S&P 500부터 자세하게 살펴보시죠. 네, S&P 500입니다. 0.24% 하락해서 3,627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나스닥입니다. 0.12% 상승해서 12,272.25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크루드오일 가격은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0.04% 올라서 45.55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골드 가격은 조정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0.7% 하락해서 1,775.4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유로 FX도 강보합권입니다. 1.19915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대체로 많은 상품들이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과연 왜 이런 흐름들 나오고 있는지 오늘의 글로벌 이슈들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네, 오늘은 웬일인지 좀 지루한 장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뉴스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 이 조 바이든 행정부의 내각들이 속속들이 결정되고 있죠. 조 바이든 행정부의 초대 재무장관에 제닛 옐런 전 연준 의장이 내정이 됐다라는 소식이 저번 주에 발표가 됐는데 오늘은 또 여러 인사들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 옐런과 호흡을 맞출 바이든의 경제팀 윤곽들도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라는 소식인데요. 이번에는 정치적인 색깔이 편중되지 않아서 중립적인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옐런을 바로 옆에서 도와줄 재무부 부장관에는 오바마와 바이든 행정부 때 백악관의 국제경제를 담당했던 아데예모가 맡게 될 거라는 후문이고요. 또 현재 레리 커들로가 지내고 있는 백악관의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에는 브라이언 디스가 낙점이 됐습니다. 이 브라이언은 자동차 산업 부흥 정책에 참여한 이력이 있어서 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큰 지출, 재정 지출을 크게 담은 그런 인프라를 만들겠다라는 의지를 조 바이든 행정부가 다시 한번 보여준 것이다. 라고 외신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백악관의 예산관리국 국장 자리와 백악관의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 자리에는 첫 유색인종 여성, 첫 흑인 여성 위원장이 각각 내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 공보팀에는 7명 전원이 워킹맘이라고 하는데 이들 개개인이 첫 유색인종, 첫 흑인 여성이라는 타이틀을 얻어가면서 지금 굉장히 이슈를 끌고 있는데 이런 타이틀뿐만이 아니라 이들이 개개인들이 걸어온 행보만으로도 정책적인 역량을 충분히 검증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내려지고 있어서 조 바이든 행정부의 새 행정부 출범에 많은 투자자들이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새 행정부의 행보가 어떤 시장에 영향을 줄지는 저희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사도 만나보시죠. 네, 최근 위험 자산에 돈이 몰리면서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 시세가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백금 가격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서 백금의 가격이 14% 올라서 트로이 온스당 964.90달러 기록했는데요. 현재는 1.6%가량 상승해서 980달러 선까지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습니다. 또 현재 백신 소식으로 하락세를 걷고 있는 금과는 다른 행보죠. 금값은 지난주에만 4.8% 하락했습니다. 현재도 하락세를 가장 크게 보여주는 상품으로 꼽히고 있는데 자세한 전략은 저희가 잠시 뒤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이 백금이 지금 오르고 있는 이유가 이 백금이 사용되는 대표적인 분야가 바로 신재생 에너지 분야입니다. 이 외신들은 백금값의 상승을 바이든 효과에 따른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조 바이든 당선인의 주요 공약 중에 하나가 이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 2조 달러를 투자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분야에는 백금, 이 플래티넘이 많이 쓰이기 때문에 앞으로 수요 상승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많이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백금이 사용되는 대표적인 신재생 에너지 제품에서는 연료 전지 가 꼽히는데 요즘 주식시장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분야가 2차 전지 그리고 수소차 섹터죠. 그런데 이 모든 분야에 백금이 사용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백금의 사용량이 높아질 것이다. 엄청나게 상승을 할 것이다라고 많은 외신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바이든 행정부뿐만이 아니라 유럽연합, 중국에서도 신재생 사업에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백금 소요량보다 1.5배에서 2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도 만나보시죠. 유명한 경제 전문가 모하메드 엘 에리언이 지난주에 미국 증시가 호조를 보였지만 강세장이 지속될지는 의문이다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엘 에리언이 시장이 왜 호조를 보였는지는 이해한다면서도 우리 앞에는 여전히 험난한 여정이 남아있다라고 언급했는데요. 불행하게도 향후 몇 달 동안은 일부 회사들이 많은 압박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엘 에리언은 연준의 지원과 백신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잠재적인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업들의 파산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투자자들이 조심하기를 바란다면서 더 높은 수익률을 원할수록 이 회사들의 디폴트와 파산 리스크를 감수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연준조차 당신을 구제할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또 주식시장과 실물 경제가 계속해서 디커플링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상기시켜줬습니다. 자, 오늘 외신은 이렇게 새로운 행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주식시장과 실물 경제에 대한 괴리감 다시 한번 이런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데 혹시 오늘 뉴스 중에서는 좀 짚어볼 만한 내용이 있을까요? 네, 앞으로 사실 오늘 외신 중에 좀
볼만한 내용은 이제 1번 외신을 좀 확인을 해볼 필요성이 있겠죠. 앞으로가 아니라 12월 동안 좀 영향을 미칠 요소라고 판단을 하는데 사실 지금 시장 상황 자체를 좀 정확하게 진단을 하자면은 이제 부양 관련해 갖고 단순한 기대감에 상승하는 효과다 이렇게 좀 보여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이제 미 재정부에서 사실 이제 회사채 매입에 대해서 거부를 함에도 불구하고 증시에 대한 급락 자체를 좀 피했던 거는 이제 바이드노믹스 체제 하에 경제팀이 좀 구성됐기 때문에 이제 재무도 바뀌고 새로운 이제 부양에 대한 어떤 구축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 기대감 자체가 계속 실려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엄청난 증시의 폭등을 일으키진 않아요. 뭘 꺼내놔야지 그때부터 가능하다 이렇게 좀 판단하는데 지금 미 증시가 자꾸 이동식 채널로 우상향으로 모멘텀을 그리는데 하락 모멘텀도 확실히 나옵니다, 여러분들. 근데 오늘 단가에서 그게 드러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우선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보셔야 할 때 지금 바이드노믹스 관련해 갖고 부양책이 어마어마할 것이다 라는 상황이 분위기가 깔려 있어요. 이미 상황 자체가. 연준에서도 원하는 것 자체가 계속적으로 부양을 꺼내야 된다. 새로운 정책을 시도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주말 사이에 막 이제 미국의 상황을 보시면은 하루 확진자가 20만 명이에요. 실업자는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국면이고 지표상으로 부양을 꺼내지 않으면은 어떻게 보면 살아날 수 없는 분위기가 계속적으로 연출되고 있는데 이제 사실 증시나 어떤 시장 자체는 돈을 얼마나 푸냐에 따라 움직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표가 어떻고 어떻게 보면 경제 상황이 실물 경제 어떻고 안 좋고 간에는 큰 상관 자체가 없습니다. 지금 증시가 이끌어지는 것도 어떻게 보면 바이든 경제팀, 바이드노믹스 이제 체제 하에 새로운 구축으로 부양 시스템을 꺼낼 어떤 팀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계속적으로 이동식 채널로 랠리를 좀 이어가고 있는 그림이에요. 좀 집중을 해야 될 시기긴 하죠. 집중을 해야 될 시기긴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얘기를 해서 내년도에 이제 꺼낼 수 있는 정책 자체로 봤을 때는 미 증시가 지금 12,000포인트에서 계속 이제 진폭을 움직이는데 충분히 15,000포인트까지도 갈 수 있는 2021년도에는 그 전개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정권 체제도 바뀌고 계속적으로 돈을 어떻게 보면은 쏟아붓는 상황 자체가 전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좀 평가를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지금 계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얘기를 드리지만은 연준에서도 꺼낼 수 있는 정책 자체가 너무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시장 자체는 계속적으로 상승 랠리를 꺼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타이밍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타이밍이라는 게 계속 이제 매수만 보자 할 수 있는 타이밍이 있어요. 분명하게. 근데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 매도가 공존하는 시기예요. 선물 타이밍에서는 이 부분을 집중을 하셔야 돼요. 왜냐? 실질적으로 꺼낸 건 없기 때문에 구축만 하고 있고 분위기만 무르익는 거기 때문에 이 지금 환경 자체를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무리 지금 시장에서 부양책을 실질적으로 내놓 도 조 바이든 행정부가 어떻게 해주겠지라는 기대감 때문에 계속해서 상승세를 유지해주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앞으로 또 자세한 정보가 시장에 흘러나온다면 제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본격적으로 해외 선물 나우 코너로 이동해 보시죠. 네, 양방향 매매가 가능한 그런 선물 시장이죠. 오늘은 또 어떤 상품별로 어떤 전략들 세워주실지 기대가 되는데 사실 지금 시장에 그렇게 큰 흐름이 나타나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더 그런 전략들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로 알아볼 상품 바로 골드인데요. 골드가 지금 모든 상품 중에서 하락폭을 가장 많이 키우고 있죠. 지금 모더나 백신 이슈가 나오면서 이 안전자산 선호도가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오늘 골드 어떤 뷰 가지고 계시는지 팻말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골드 매도 주셨습니다. 골드 이야기가 저는 오늘 가장 궁금한데 매도 들어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이제 오늘 단가 자체로만 좀 평가를 하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월물이 좀 변경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계속 체크를 하는데 지금 월물 변경 이후에 어떻게 보면 시장 자체가 수급이 그렇게 안정적이진 못해요, 여러분들. 근데 채널 구성으로 간단하게 모멘텀만 좀 확인을 해보면은 자. 지금 한번 저항대 부딪힐 수 있는 자리가 이제 2월물 기준입니다. 2월물 기준으로 자 1785에서 매도 수급 한번 볼 수 있습니다. 1785. 근데 제가 사실 이 부분이 일단은 단가만 보고 손절 라인 좀 잡아드리면 1785 보시고 손절 라인을 이제 1790포인트. 지금 유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정도는 염두하시고 트레이딩에 임하셔야 돼요. 1785 그리고 손절을 1790포인트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50팅 내외로. 자, 지금 여러분한테 일단은 단가상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오늘 데일리 트레이딩 기준으로 보는데 일봉상 관점으로 봤을 때 이게 제일 궁금할 것 같아요. 야, 이거 어디까지 떨어지는 거야? 사실 궁극적인 궁금증이 그거겠죠. 어디까지 갈 건가. 근데 지금 시장 상황 자체가 골드는 어쨌든 다시 오를 거야. 이거예요. 골드는 어쨌든 다시 오를 거야. 왜냐하면 그 가능성 자체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실려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면은 돈은 푸는데 간단해요. 돈은 푸는데 금리는 못 오르죠. 시장 체제 자체가. 그럼 인플레이션이 오르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순서가 이렇게 돼요. 돈 풀면 인플레이션이 오릅니다. 물가 자체가. 근데 일전에 이제 연준에서는 AIT라고 했고 평균물가 목표제 관련해갖고 이제 얘기하고서 23년도에 이제 금리를 인상하겠다. 이 시스템을 만들어놨어요.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의 떡밥을 푼 거죠. 상황적으로. 근데 중요한 거는 돈은 계속 풀 거기 때문에 골드는 한 번 더 올라갈 것이다 라고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단가상으로 한 번 더 올릴 수 있는 자리가 어디 위치값에 놓여져 있나요? 이렇게 평가를 한다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 구간은 휩쇼적인 부분으로 판단하고 1720포인트까지는 눌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시장 상황 수급으로. 이 부분은 체크하셔야 됩니다. 좀 더 추가적인 매도세는 이어질 수 있어요. 이번 한 주 내에 여러분들. 자,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골드에 대해서 지금 왜 떨어지는지 의문점이 굉장히 강하실 거예요. 시장 상황 자체가. 왜냐하면 달러 인덱스 자체가 계속적으로 내려가는 상황인데 달러 인덱스 자체가 골드도 하락폭을 계속 기록하고 있거든요. 상황 자체가. 이 부분은 좀 풀이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PPT 준비했으니까 PPT 한번 보고 골드 한번 전망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1년도 전망이에요, 여러분들. 자, 이제 블룸버그에서 여러분들 지난주에 얘기했었던 건데 지난주에 제가 이제 유가 한번 살펴봤었죠, 유가. 자, 확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난주 유가 살펴봤어요. 유가 자체가 21년도에는 45 레인지에서 계속적으로 반복 구간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판단했는데 유가는 좀 이따 유가 할 때 다시 한번 오펙 회의 있으니까 다시 한번 체크하고 오늘은 골드입니다. 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블룸버그에서는 21년도에 대한 어떤 골드 평가 값이 1900포인트로 돼 있어요. 1900포인트. 20년도는 1700포인트. 근데 이게 평균치예요. 1년의 평균치이기 때문에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재차 상승 랠리를 한 번 더 타고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기약이 된다 이건데 중요한 것 자체가 블룸버그에서 평가하는 내용 중에 하나 집중해야 될 게 원자재에 대한 전망 중에 가장 투자처가 높은 것 자체가 비철금속이고 그 다음 에너지고 그 다음 귀금속이에요. 골드가 여기에 해당되겠죠, 여러분들. 상승은 하되 이제 앞으로 굉장히 제한적 상승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이 제한적 상승에는 이유가 있겠죠. 상황 자체가. 자, 2020년도에서는 이제 환경과 수급 여건 고려 시 20년도 여전히 곽강받는 투자처가 금에서도 될 가능성이 높지만 가격적인 측면입니다.
가격적인 측면.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20년도와 같은 급등세를 지속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자, 20년도, 이제 19년도에 계속적으로 급등이 이루어졌어요. 21년도에는 이거는 제한적일 것이야. 왜냐, 너무 이제 급등이 이루어졌으니까. 근데 지금 가 내려가는 거는 굉장히 제한적이야.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또 추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 상승에 대한 어떻게 보면 공통 분모가 항상적으로 이루어졌었어요. 그게 무엇이었냐면은 공통적으로 이루어졌던 게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입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 지난 과거 형태로 본다면은 여러분들 자, 71년 스태그플레이션, 2000년 중국의 고성장, 원자재 수요 폭등, 그리고 20년 코로나19 우려. 이 세 가지의 공통 분모 자체는 인플레이션이 계속적으로 상승 랠리를 이끌어줬다는 거예요. 좀 낮은 수치 값에서. 코로나19는 급격하게 어떻게 보면 기대 인플레이션 자체가 떨어졌다가 이제 지금 다시 한번 양적 완화를 시도하면서 올라가는 분위기인데 계속적으로 상승에 대한 분위기는 이끌 수 있는 게 인플레이션 값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과거와 똑같은 형태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올 한 해는 골드가 떨어질까요? 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금값이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다른 이유가 있겠죠. 하지만 하락에 대해서는 굉장히 제한적인 모멘텀을 그릴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게 나아요. 자, 다음 내용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네, 천천히 해주세요. 자, 일단은 금 가격 자체에서 좀 집중해야 될 게 연준에서는 23년도까지 이제 제로 금리를 시사를 했었죠. 이건 여러분들이 딱 이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앞으로 금리가 오를 일은 없구나. 한 1, 2년간은 오를 일이 없구나 하고서 확정을 지으셔야 됩니다. 근데 물가 자체를 계속적으로 올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양적 완화는 계속적으로 시도한다는 거예요. 그럼 물가는 계속적으로 오르겠죠. 그럼 금값은 자연스레 오를 수밖에 없다는 거를 좀 높이 평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왜냐? 과거 형태가 그랬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낮은 수치값에서 이제 2%대 이상에 대해서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금값이 항상적으로 올라갔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락에 대한 국면은 굉장히 제한적이고 다시 한 번 더 고점을 갱신하되 어떻게 보면 그 비율 자체가 19년도, 20년도 대비해 갖고는 약할 것이다 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연준에 대한 정책 자체도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을 올릴 수 있는 시장 상황인 겁니다. 계속적으로. 자, 다음 내용 볼게요. 근데 지금 최근에 금 자체에 대해서 수요도 자체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최근에 금 수요도 자체가 중앙은행에서 순매도로 좀 전환한 경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값에 대해서 조정 자체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금 방금 차트 보셨지만은 19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상승 랠리를 이끌어 왔어요. 상승 랠리를 이끌어 왔기 때문에 조정을 주더라도 굉장히 큰 값으로 굉장히 주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 조정에 대한 추이가 달러 인덱스 자체가 하방권으로 계속 들어가고 있는 국면 내에서 골드값이 떨어지니까 굉장히 유의한데 지금 시장 자체가 중앙은행 금 수요도 자체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 측면으로 바라보고 있는 경향이 굉장히 강해요. 조정에 대한 국면을. 근데 금값이라는 수요도 자체는 중앙은행에서 다시 사들이게 된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계속적으로 상승을 다시 한번 이끌 모멘텀이 나오기 때문에 큰 기대감이 실려 있는 상황이에요. 자, 뭐 간단해요. 추세 자체 순매도 주 요인은 러시아 금 매입 중단, 터키, 우즈베키스탄의 금 매도, 그리고 민간 부분 금 수요도에서 이제 하단을 지지할 수 있는 재료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하방 국면으로 좀 떨어지고 있는데 굉장히 제한적인 모멘텀을 그릴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 중국과 인도 쪽에서 금 수요 자체가 2분기, 3분기 내에 굉장히 저조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승에 대한 랠리를 좀 꺾은 경향이 굉장히 강하다. 하지만 향후 방향성 자체가 회복 국면으로 중국, 인도에서도 금 수요를 일으킬 거기 때문에 상승 랠리를 다시 한번 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이건 분기별 체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시장 환경에서는 미국의 재정 정책과 수급 요인으로 금이 현 수준 레벨을 앞으로 계속적으로 유지할 전망이라고 좀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모멘텀 자체는 앞으로 상승세를 지금 하방 국면에서 상승세는 다시 타지만은 지난 20년과 19년처럼 엄청난 큰 수세를 타긴 굉장히 힘들 것이다라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1년도의 평균값 자체가 1900선이라는 평가값이 내려진 겁니다. 2200 갈 수 있지만 1700 하단 폭락도 내려올 수 있고 평균값 자체가 1900에서 중심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제한적이죠. 제한적입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차트를 보고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지만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차트 한번 보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 차트입니다, 여러분들. 자, 시장에 대해서 19년도 대비해갖고 금값 자체가 1300 랠리에서 2000 랠리 고점 대비해갖고 2100까지 지금 찍은 상황인데 지금 블룸버그의 시장 상황으로 고려를 한다면은 금에 대한 수요도 자체는 인플레이션 값이 있기 때문에 자 1번 인플레이션 값 상승적인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중국과 인도 쪽에서 금 수요에 대한 회복 자체가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상승에 대한 랠리를 이어갈 것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바이드노믹스에서는 양적 완화를 계속적으로 펼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자체가 죽을 일이 없다. 그리고 금의 원만한 수요도 자체가 회복될 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랠리를 1900선 단가에서 21년도에 대한 평균 단가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순매도 포지션 자체가 계속 구축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평가하지만 하방은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그러면 지금 하방으로 내려가고 있는 단가 자체가 어디 단가까지 좀 내려갈 수 있나요? 라고 평가를 한다면 1710선이에요. 1710선. 1710에서 1720선까지는 하방 국면으로 좀 더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단가입니다. 이 부분 체크하시고요. 그럼 완전한 강세, 추가적인 강세 이탈 자리를 좀 체크하시는 게 굉장히 좋은데 추가적인 강세에 대한 이탈 자리는 하방에 대한 모멘텀 자체를 꺾고 들어갈 때 이때가 가장 유리하겠죠. 지금 시장 상황에서는 하방이 추가적으로 더 이어질 수 있는 국면이고 추가 반등에서 이제 저점 자리가 드러날 가능성이 높은 게 1710선에서 20선까지는 재반등이 일으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평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올해 어차피 달러는 계속 하방이에요. 달러는 계속 하방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 22 통화 정책이 있는데 22 통화 정책 뭐 별거 없죠. 수요일 날 제가 좀 얘기 드리겠지만은 PPP라고 해갖고 팬데믹 긴급 대출 프로그램 재정 확대밖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여건이다. 새로운 추가 정책이라든가 이 부분을 꺼낼 수 없기 때문에 미국 대비해갖고 상대적으로 통화 정책 자체 너무 약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21년도도 달러 약세로 계속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골드 자체가 제 강세가 펼치기 굉장히 좋은 여건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지금 시장 국면에서는 아직 1710 20선까지는 제한적인 모멘텀을 그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까 달러에 대한 골드에 대한 측면 자체는 아까 얘기 드렸죠. 1785선 이 선에서 매도를 보시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여러분들. 매도적인 추세 지금 계속적으로 그려지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시도를 하셔야 됩니다. 1710선까지는 단가 자체가 쉽게 급반등을 이루기는 굉장히 힘든 여건이에요. 어떤 저항이라든가 지지에 대한 포인트가 확연하게 드러나야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다시 한 번 더 재반등 매수 플레이를 하는 여건 자체가 펼쳐질 걸로 예상을 해요. 자, 오늘 매도 포지션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1785 손절 이제 1790선 여기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골드 가격 오늘 데이 트레이딩 뷰는
1785선에서 매도 진입하시고 1790선에서 손절 보시라라고 말씀드렸고요. 1710선까지 만약에 골드가 내려온다면 그때부터는 하방 국면이 시작된다라고 언급해 주셨으니까 그 점들 잘 정리해서 여러분들의 트레이딩에 많은 참고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저희 다음 상품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나스닥이 지금은 강보합권에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지지부진한 흐름을 지금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0.2% 올라서 12,283포인트 지나가고 있는데 과연 어떤 뷰 보고 계실지 저희가 팻말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나스닥은 매도 뷰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이 백신 이슈 때문에 나스닥이 좀 하방으로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런 이유가 또 있을까요? 지금은 단순한 차트 플레이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네. 자, 이 자리예요, 이 자리. 이렇게 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동식 채널이라고 좀 설명을 드리는데 이동식 채널에서는 이제 상하방에 대한 구조 자체가 계속적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단순히 매수다 하고서 한 방향성만 고집할 수 있는 분위기는 연출이 힘들 거예요. 제가 기존에 봤던 어떤 추세 자리 자체가 이 자리였는데 지금 제가 정정을 했죠. 이탈 국면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단가에서 이제 지지 자체를 못 받고 채널에 대한 재수렴으로 들어갔다면 추세에 대한 확장 국면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모두 정정하고 이제 매수에 대한 플레이 자체로 고점 분위기가 나오는 게 12,300포인트. 여기까지는 단가가 이룰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상방에 대한 어떤 채널 구조 자체에서 보게 된다면 고점을 형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고점을. 그럼 추가적인 랠리 자체가 이 방향에서 매도로 전환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시장 환경에서 본다면 이거와 유사한 그림 자체가 한 번 더 연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왼쪽과 같은 그림이. 왼쪽과 같은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왜 이렇게 이제 한 번에 이렇게 찢을 수는 없는 건가요? 저희가 이제 시작할 때 이제 바이드노믹스 관련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바이드노믹스 관련해 갖고 얘기를 했는데 그 환경이 이제 구축을 한다지 구축을 한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그 구축한 팀 자체가 어떤 재정 정책이라든가 부양책에 대해서 꺼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상하방에 대한 랠리 모멘텀으로 좀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여건입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 단가상은 지금 매수장으로 매수 수급으로 좀 들어가는 여건인데 위치값상 한 번 더 보게 된다면은 자, T차트로 좀 이동을 하도록 할게요. T차트로. 네, 나스닥 틱 차트 몇 틱이죠? 네, 300틱 차트로 제가 일단은 보는데 틱 차트에서는 구분값이 안 나오네요, 아직까지. 일단은 매도 분위기를 보는데 이제 추세 자체 형성되는 거 포인트 보고 나서 이탈점을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미장 개장하더라도 이 부분보다 어떤 지지층 자체가 형성이 될 거예요. 좀 기다리셔도 나와요. 그리고 그 이탈 측면에서 이제 매도로 들어가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60분봉에서 중장기 포인트로 본다면은 좀 안전한 지역 자체는 어디냐면은 12,010포인트 이탈 이렇게 보시는 게 나은데 12,010포인트 이탈. 근데 이건 너무 이제 웨이팅이 길어지니까 상황 자체가 좀 더 이제 단타적인 국면에서 좀 짧은 국면을 찾으려고 하는데 지금 파동 자체가 단순히 위아래로 흔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지지라든가 랠리 파트는 형성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60분봉으로 일단은 평가값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12,100포인트. 12,200포인트, 200포인트 이탈부터 이제 매도 위치값을 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은 일단은 고점이 나왔을 가능성은 높아요. 당분간에 고점이 나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최고 고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나스닥 기준 12,337포인트죠. 이 부분이 고점이 형성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향후
이 왼쪽과 같은, 잠시만요. 다시 그리겠습니다. 이 왼쪽과 같은 그림이 형성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평가를 드리도록 할게요. 매도 위치 값으로. 이 부분입니다. 근데 좀 더 단기적, 중기적 봤을 때 이탈 값으로 봤을 때 12,200포인트 이탈이 나와야 안정적인 매도 수급권으로 들어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평가를 드리도록 할게요. 네. 아시겠죠? 지금 미증시 좀 혼란스러운 분위기예요, 사실. 네. 굉장히 혼란스러운 분위기입니다. 뭐 하나 이제 제대로 된 시황이 딱 들어서지 않고 뭐 하고 있다, 뭐 합의하고 있다. 어떻게 뭐 임팩트가 없어요, 상황적으로. 그러니까 중장기적인 어떤 매수 수급을 이끌 만한, 매도 수급을 이끌 만한 어떤 시황적인 전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굉장히 루즈하죠. 11월 굉장히 한 달 동안 루즈했습니다, 여러분들. 지루한 싸움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는 아무런 시황에 대한 전개가 없이 계속적으로 흘러가기 때문이에요. 부양을 할 거야 말 거야 하는 상황 자체가. 제가 정확하게 얘기하지만은 지금은 부양의 시장이에요. 분위기 제대로 측정하고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돈을 얼마나 푸냐에 따라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3월부터 강조를 했는데 아직도 분위기를 눈치 못 채신 분들이 많아요. 바이드노믹스 정권 들어와서 새로운 경제팀 구축했으면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떤 돈을 풀 것인가, 어떤 얘기를 할 것인가, 그리고 연준에서는 어떤 새로운 추가적인 정책에 대해서 제안을 할 것인가, 여기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21년도 한 해도 갔습니다. 지금은 아직은 올해 말까지는 새로운 얘기거리라든가 새로운 이슈거리를 꺼낼 수 있는 상황 아니라는 점에서 이동식 채널로 간단하게 보는 거예요. 그 상황 내에서 매도다. 그 상황 내에서 12,200포인트 이탈 나오면 그때부터 매도 보자라고 평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많은 자리값을 주셨습니다. 일단 나스닥은 매도뷰 주셨고요. 12,010선에서 매도 진입해도 된다고 말씀해 주셨고 현재 시점에서는 12,337포인트가 고점이다. 그리고 좀 안정적인 매도 진입을 저희가 생각을 했을 때는 12,200포인트부터 그때는 안정적인 매도 진입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시장에서는 그렇게 큰 이슈가, 뚜렷한 이슈가 없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차트상에서도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3대 지수 모두 개장을 했는데 혼조 출발을 했죠. 이 3대 지수가 모두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가 0.5% 하락, S&P 500은 0.18% 하락, 나스닥만 0.2% 정도 홀로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 과연 상품별로는 어떤 변동성 보이고 있을지 시세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크루드 오일이 하락 전환했습니다. S&P 500부터 살펴볼게요. 0.2% 하락해서 3,628.75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나스닥은 상승폭을 키워주고 있습니다. 12,294.25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크루드 오일 가격은 0.48% 하락해서 45.32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골드 가격입니다. 0.55% 하락해서 1,778.1달러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유로 FX입니다. 0.34% 상승해서 1.2달러 선으로 올라왔습니다. 네, 지금 갑자기 유로가 1.2달러까지 올라온 모습인데요. 이 백신 이슈가 딱히 그렇게 시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일 가격이 이 백신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유 수요 기대감이 있었지만 하락을 하는 이유가 아무래도 오늘 오후 우리 시간으로 오늘 저녁 7시에 오펙 플러스 회의가 시작이 됐죠. 이제 아무래도 뉴스가 나오면 팔아라라는 그런 주식 격언이 있듯이 앞으로 뭐 감산 연장일 하는 게 이 오펙 회의 플러스 회의선 최대의 그런 수확이니까 아무래도 사람들의 기대감이 좀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오일에 대해서는 어떤 뷰 보고 계시는지 펜만 한번 들어서 확인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네, 역시나 오일 매도 들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이 오펙 플러스 회의 때문이겠죠. 네. 네. 자, 일단은 회의 내용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잘 안 보이시는데 중요한 것만 좀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사실 지난주에 이제 JMMC 회의, 이제 감사위원회에서 이제 이행률 자체를 체크했는데 이행률 자체가 굉장히 높아요. 101%로 좀 나왔습니다. 오펙 플러스
이제 각 국에서 정해진 감산량을 딱딱 정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내용만 본다면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정기회의에 앞서 열린 오펙 JTC 회의에서는 감산량 완화 계획을 6개월 연기 시 원유 재고량이 평균 수준에 근접하게 회귀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거 자체를 좀 집중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은 제일 쉽게 설명을 해서 유가 자체 감산을 연기할 것이다. 이게 지배적인 거예요. 감산을 연기할 것이다. 지금 원유 수요 자체가요. 자, 내용만 다시 한번 볼게요. 이번 회의에서 제일 집중돼야 될 거는 논점만 딱 정하기 쉽겠습니다. 12월 말까지 여기 써 있죠. 770만 배럴을 원래 감산하자라고 계획이 돼 있던 거예요. 그리고 1월에 580만 배럴로 이제 감산량을 줄인다 이거예요. 감산량을 줄인다. 12월을 근데 이번 회의에서 지금 측정하는 거를 원래 580만 배럴을 줄이기로 한 거를 취소하고 기존 770만 배럴을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좀 더 추가적으로 더 감산을 하자. 지금 기존에 하던 걸 진행을 하자. 이 내용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기존에 하던 거를 계속 진행을 하게 되면은 공급량 자체가 지속적으로 제한될 거기 때문에 유가가 상승하겠죠. 이게 기본적인 원칙이겠죠. 자,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근데 지난주였죠. 지난주 골드만삭스 보고서에서 이제 오펙 플러스 해갖고 장관급이 인터뷰 내용을 했는데 감산할 거야 라고 나왔어요. 그냥. 그리고 나서 감산 회의 전부터 폭등이 일어났죠. 그럼 시장에 대한 구조 자체가요. 지금 회의 전에 시장 가격 자체가 전부 반영이 된 거예요. 상황이. 그럼 실질적으로 770만 배럴을 꺼냈을 때는 유가가 그때부턴 금매도 자체로 전환을 합니다. 왜냐? 결과가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거예요, 여러분들. 실제로 이제 결론이 나온다면은 시장 가격이 이미 반영돼 있으면은 그때부터 반대 매매가 이루어집니다. 이게 시황 볼 때 좀 제일 중요해요. 날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측정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 그럼 차트만 분위기를 보면은 이해하셨죠? 이제 여러분들. 앵커님 이해하셨죠? 앵커님도? 네. 바쁘신가요? 네, 아니에요. 지금 이 화면으로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770만 배럴 자체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진행하던 거를 계속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연장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 부분이 시장 한 달 동안 측정이 돼 있고 550만 배럴에 대해서는 당분간 미루기 때문에 기존 한 달 동안 시장 가격 자체 전체 반영돼 있는 상황 내에서 이제 차트를 보는 겁니다. 고점에서 고점을 어디 뛸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가라고 측정을 했을 때 지금 상단에 대한 저항대 자체가 모든 측면 자체를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46달러라는 위치값 자체가 상단 저항으로 고점이 나왔다고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시장 상황 자체가 제한적으로 이제 매도 국면을 들어가는데 오늘 위치값 자체를 보시게 된다면 차트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차트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가 상황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유가 상황. 사실 이제 유가 자체가 오늘 떨어지냐 내일 떨어지냐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원래 45에 대한 저항대 자체가 한 번은 밀렸어요. 그럼 웨이팅 들어가야 됩니다. 다시 한번 수급 자체가 이런 매도선으로 체크가 될 거예요. 한 번은.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진입이 들어가야 돼요.
그럼 이 반대와 같은 매매 자체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박스로 결론치가 안 나왔으니까 웨이팅 들어가다가 이제는 매도 수급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근데 시장에 대한 기대감 자체는 이미 선 반영돼 있다 보니까 오히려 고점 46.26이라는 자리가 고점 위치값으로 나왔다라고 평가를 하시고 매도 위치값에서 집중을 하셔야 돼요. 완전하게 이제 여러분들 완전하게 이제 매도 수급으로 집중해야 되는 이제 타이밍 자체는 44달러 이탈이 나왔다. 그럼 완전 매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완전 매도로. 이해하시죠? 완전 매도로 들어가는 겁니다. 완전 매도로. 여러분들 44달러 이탈. 지금 120틱이 있는데 이것도 금방 밀려요. 하루면 금방 밀립니다. 아시겠죠? 오늘 일단 매도 위치값 꺼냈는데 고점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매도를 드는 거고 오늘 당일 트레이딩을 웨이팅 하세요. 내일부터 들어갈 가능성 굉장히 높아요. 내일부터. 오늘 저항대만 한번 체크하고 진입이 나오나 판단해야 되는 시기인데 저항이 안 나오고 바로 나왔기 때문에 오늘 당일 웨이팅 하시고 내일 수급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내일부터 매도 본격적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얘기 드리는 거는 46.20 고점 나왔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굉장히 이상적이에요. 아시겠죠? 제가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과거에 이런 전개가 한 번 있었을 거 아니에요. 시장 자체가. 이런 거 한번 얘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시장 가격이 전반적으로 반영됐었던 상황 자체를 보신다면은 이제 유로 쪽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이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게요. 통화정책이었는데 2017년도에 유로에서 테이퍼링을 진행했어요. 테이퍼링. 이제 채권 매입을 축소하자 하는 상황 자체가 전개됐었습니다. 지금 달러 인덱스 찼습니다. 그러니까 유로가 폭등을 하는 거예요. 유로가 1년 동안. 이제 양적 완화 끝나는 거야? 하는 상황이 전개되기 때문에. 양적 완화를 하면 그 가치 자체가 절하가 되고 이제 양적 완화를 풀면은 절상이 되죠. 시장 상황 자체가.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보셔야 될 게 뭐냐면은 실제 테이퍼링을 진행했던 거는 18년도예요. 근데 발표는 1년 전에 했어요. 그때부터 결과치가 드러난 겁니다. 실제 하니까 유로가 그때 떨어져요. 같은 상황이에요. 반대 매매가 이루어져요. 반대 매매가. 날짜를 정하고 들어가는 거에는 너무 당연한 이 날짜에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시장 가격이 미리 선반영돼 버립니다. 이게 시황에 대한 전개예요. 기본적인.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을 거예요. 지금 달러 인덱스가 하락하는 값은 뭐예요? 앞으로 향후 계속적으로 미국에서 양적 완화 정책을 펼치기 거기 때문에 너무 당연한 거잖아. 계속적으로 달러 가치는 떨어지겠죠. 상황적으로. 유로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자, 다시 한번 유로 상황 볼게요. 똑같은 상황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이에요. 12월 1일 결과 발표 나오면은 기대값 자체, 기존에 있었던 기대값 자체가 이미 선 반영됐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 매매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46.26이라는 자리 자체가 고점이 나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평가하시는 게 좋아요. 지난주 22일부터 이제 25일, 24일 유가 폭등했잖아요. 그냥 대놓고 말해버렸어요, 장관이. 감산할 거야. 근데 우리 좀 단합 안 돼. 원래 너네 단합 안 됐잖아. 근데 감산할 거야. 미리 꺼내버렸어요. 가격 폭등할 수밖에 없죠. 회의 전 나오는데. 이게 가격 다 반영됐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좋아요. 제일 안정적인 위치는 44달러 이탈할 때 그때부터 매도 위치 확인하시고 이렇게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네, 오일 가격이 왜 지금부터는 매도를 진입하셔야 되는지 유로와 달러 인덱스까지 곁들여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현재 크루드 오일 가격은 46.20달러 선이 고점이다라고 여러 번 강조를 해주셨고요. 만약에
이 크루드 오일이 $44를 이탈하면 그때부터는 완전히 매도세로 돌아선다. 하지만 오늘은 관망을 하시는 게 좋은 게 오펙 플러스 회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일부터 좀 안전하게 진입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까지 구해주셨습니다. 저희 1시간 동안 벌써 이렇게 정말 빠르게 달려왔는데 오늘 또 방송 말미에 한 말씀 해주실 수 있다면 어떤 말씀 해주실 건가요? 네, 지금 한 달 11월 동안 매수 매도에 대한 반복으로 굉장히 형태가 이상해요. 여러분 미장 개장하더라도 한 30분은 좀 지켜보시는 걸 좀 권유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해외 선물 트레이딩 하시는 분도 당일 수급 자체 어떻게 큰 변동폭을 갖출지 확인을 하고 이제 지지값, 저항값을 체크하고 나서 좀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보면은 안정적인 진입 구간하고 안정적인 상황만 좀 연출이 된다면은 충분히 누적 수익 쌓을 거라고 생각하고 여기 해외 선물 넘버원에 나오시는 이제 다른 마스터분들 또 굉장히 이제 실력 있으신 분들이고 저희 여기 프로그램에서도 굉장히 이슈라든가 이제 시장에 대한 정리 자체를 깔끔하게 해드리니까 앞으로 많은 이제 시청과 이제 많은 채팅도 쳐주세요, 여러분들. 앵커님께서 계속 답변 드리니까 너튜브 들어와서 많은 채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해외 선물 넘버원 방송 외에도 우리 해왕 마스터와 함께 시장 전략 얻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검색창에다가 해외 선물 넘버원 서울경제라고 검색하고 들어오시거나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이용해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오늘 1시간 동안 고생해 주신 해왕 마스터 보내드릴게요. 오늘 고맙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부터 유사 수신 행위까지 모든 불법 사항들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해드리면서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올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